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회사 차장님께서 같이 스터디를 하자고 해서 한번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게 HTMS거든요. 이거는 증권마다 다 있어요. 증권마다 다 있는데 조금씩 툴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키움만 써봤는데 이제 삼성증권이나 DB금융투자증권, 나무 이런 거 있는데 자기만의 툴로 이제 MTS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씩 이제 디자인의 변환이 있는데 뭐 뭘 정보 같은 거는 전부 다 똑같은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 이 정보들은 아마 한국금융감독원 그런 데서 이제 다 취합할 거예요. 기관이 얼마 샀는지, 외국인이 얼마 샀는지, 그리고 뭐 매수세가 어땠는지, 아니면 호가가 어땠는지, 아니면은 뭐 신용을 얼마 썼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그 증권사 각각의 정보 데이터에 쌓여서 보여지는 뭐 디자인만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컴퓨터로 하니까 더 편하고 또 여러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일단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 고객 예탁금이랑 신용잔고. 전 신용잔고가 지금 18조, 이게 18조거든요. 18조면 엄청 늘었어요. 원래 한 16조대도 높은 건데, 근데 고객 예탁금 분의 이제 신용잔고 비율을 보면은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좀 높은 수준, 그냥 이제 허용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비율에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진짜 이건 고점이라 보고 완전히 많이 현금을 엄청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한 2천만 원 투자하는 것 중에 한 200만 원 정도 계속 현금을 확보하려 하거든요. 근데 풀매수 못하는 게 신용잔고가 일단 높아서, 신용잔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신용잔고가 좀 낮아지고 이 지수가 유지되면은 진짜 3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신용잔고가 고객 예탁금의 약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저게 높은 거라고? 예, 제가 봤을 때 이게 11월쯤에 신용잔고가 16조였어요. 그게 16조였는데 이게 지금 한번 2조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보이네. 사실 전혀 몰라서. 제가 보기에 일단 제가 계속 시장을 봤을 때는 일단 그거요. 확실히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코스피. 이거 잠시만요. 이 지수가 예전에 이때 계속 못 들었잖아요. 이때 못 들을 때가 신용잔고가 거의 16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 왔는데 신용잔고가 높아서 조금 떨어지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서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근데 예수금이 많잖아요. 예수금이 지금 한 60조예요. 지금 60조인데 60조에서 고객 예탁금이 많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이제 또 여기도 신용 좀 늘었겠죠. 17조 정도? 17조 정도 늘었다가 이제 조금 하락세가 보이는데, 하락세가 보일 때 또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신용을 쓰면. 써보셨나요? 저도 안 써봤거든요. 하여튼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빠지다가 또 고객 예탁금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됐어요. 그게 제가 이 최고 봤을 때가 16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뭐 바이든 당선되고 시장 좋아지고 뭐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쫙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신흥국으로 이제 달러 풀린 게 이제 신흥국으로 유입돼서 드디어 이제 신흥국 시장이 좋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산다 이렇게 엄청 지금 시장 심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른데, 그 오른 힘이 신용잔고가 2조가 더 늘었으니까 전 신용잔고가 있다, 그 힘이 이렇게 지수 올리는데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삐끗해서 또 떨어진다. 지금 막 사고 신용 막 쓰고 그러면은 반대 매매 막 나오면서 또 지수가 확 하락하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다. 근데 한 비율을 계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고객 예탁금이랑 이때 신용잔고랑 지금 고객 예탁금이랑 신용잔고랑.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엄청 이제
3프로 TV 보면서 보시나요? 가끔씩. 네, 가끔씩. 저는 진짜 매일 보거든요. 꾸준히 다 챙겨보고 오디오로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애널리스트들 말 듣고 아니면 오건영 팀장님이랑 또 박성주 팀장 이런 잘하시는 분 몇 명 있어요. 그분들 시향 듣고 좀 따르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다 좋게 말하니까 3천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대로 좀 불안해가지고 안전한 거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금 한 달 동안 했냐면 일단 안전한 종목의 그 기준은 기준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제가 영상 계속 올리고 있던 건데 절대 이렇게 하면 읽지는 않는다. 근데 분명히 로우 리스크니까 로우 리턴이 좀 오는 거라 생각되지만 일단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약에 세종텔레콤 이걸 보잖아요. 지금 거래량 이게 특이 종목 검색이거든요. 특이 종목은 여기서 클릭하면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모든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이런 칸이 있을 테니까 그 특이 종목이 치면은 이제 뭐 상한가 친 거 보면은 일단 상한가 뭐 고가 저가 근처 가격 급등락 호가가 뭐 많은 거 이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지는 게 변동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단타치기도 좋고 시장이 어떤 거에 쏠리는지도 좋고 뉴스가 뭐 떴는지도 안 보지만 그냥 거래량 터지고 변동성 호가 몰리는 걸로도 이 뉴스 터졌구나 이렇게 바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일단 매 시장을 거래량 급증한 걸로 검토를 해요. 그래서 거래량을 일단 제일 처음 보고 일단 거래량 이제 특이 종목을 한번 여기서 이제 솔팅을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세종텔레콤 이렇게 보면 그냥 많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때 사서 이때 팔면은 먹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솔직히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해보면은 절대 그리고 최고점에 파는 거는 최고점에 팔면은 3대 운을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말을 들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최대한 욕심을 안 부리려 하고 근데 이걸 이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서 0663을 쳐요. 그럼 이거는 모든 HTMS에 다 똑같아요. 삼성이든 어디든 여기 치면은 재무추이가 나오거든요. 일단 세종텔레콤을 치면은 6월달에 단기순이익이 엄청 크게 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른 걸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적자 난다? 그럼 완전히 진짜 테마성인 거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매매 안 해요. 이거는 제 감시 종목 밖이에요. 왜냐? 3월 달에도 적자 받고 12월 달에 적자 받고 작년 9월, 6월 다 이게 파란색이 적자거든요. 재무추이가. 적자 내는 기업이잖아요. 적자 내는 기업은 일단 저는 스킵하고 오성첨단 소재 얘는 이제 바이든 때문에 엄청 떴거든요. 알죠? 예, 그거 마리아나. 그런데 얘는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연간 이때는 많이 적자였지만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타로 단타나 아니면 추후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돼서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겠다 하고 관심 종목을 넣어놓거든요. 제 관심 종목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수익 내는 기업 1, 2, 3, 4, 5, 6, 7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시세가 몰리는 것 중에. 그래서 일단 이거 보시면은 얘들은 다 빨간색이에요. 한익스프레스 다 빨간색이죠. 그렇지. 다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급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만 거래를 하면은 일단 상장 폐지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얘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벤트성으로 떨어지는 거겠구나. 저는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안 망하니까. 그리고 뭐 퍼나 PBR이나 퍼를 보기도 하죠.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12월 1일 날 정리했고 2일 날 정리했고 오늘도 정리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기록 삼아 올리는 거고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방 해요. 그래서 TBC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모르겠네. 근데 계속 일단 연간으로 보면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 올해도 3월 달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좋아서 이 정도는 뭐 약가죠. 6월 달에 이익을 냈고 9월 달에 이제 이익을 내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TBC 일단 이런 기업의 이름을 정리해 놓으면은 뭐 뉴스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면은 바로 또 쉽게 눈에 익은 종목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TBC는 그리고 TBC를 볼 때 TBC는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거의 안 건들고 있잖아요. 전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도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기관이 만약에 이 기관이 안 팔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색 때 이때 이 가격에 표시를 해놔요. 기관이 이때 많이 매집했다.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무조건 오는 거라 생각하고 이 가격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 번씩 이제 시세 뛸 때 표시해놓고 지금 이거는 아무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애매한 종목이라고. 요즘에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이건 뉴스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뜨는지. 에이프로 바이오 이런 건 적자나는 거니까 일단 안 봐요. 그냥 대한전선도 안 보고. 우리바이오와 이거 예전에 그 막 다른 방에서 카톡방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 전에 저는 한 이쯤에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팔았죠. 한 이쯤에 팔았죠. 근데 이까지 올라갈 줄 몰랐지만 이거는 제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이제 넘기는 거죠. 나도 오늘 엔트텍이 좀 아쉽긴 한데. 엔두텍 저는 들어갔는데 한 7%인가 먹고 빠졌어. 근데 상한가 갔잖아요. 그런 거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엔두텍도 제가 왜 못 기다렸냐면 이슈는 확실한데 이렇게 적자를 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소량 들어가고 많이 제가 그렇게 관심에 두고 있는 종목 아니에요. 이런 게 상한가 가도 저는 그렇게 아쉽진 않아. 모베이스 포가 엄청났네. 포가 이런 거 좀 빨리 찾았으면 떴을 때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기관이 이때 많이 샀고 3,600원이면 무조건 3,600원 이하는 거의 안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떨어지면은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은 내지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라서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계속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주로 보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전보다 7,000원 할 때보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만 내면은 이까지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관심 등록해 놓겠습니다. 보이스 그리고 일로 보면 이 선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에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이 선도 같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MS 토텍 안 좋고 아이젠 게임스 안 좋고 아이크래프트 인콘도 요즘 많이 급등. 인콘 왜 급등한지 아세요? 저도 인콘은 모르겠어요. 미래에셋 요즘에 증권이랑 투자는 좋으니까 걔네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와 이만큼 올려다가 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관이 많이 샀을 거예요. 예전에 기관이 일로 가야겠구나. 기관이 이때 많이 샀으니까 이제 이 물량을 그냥 기관이 이때 많이 샀으니까 이 물량을 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K는 또 제가 보는 종목인데 얘도 계속 이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정치 테마주의 엮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시세 주면은 들어가서 계속 뭐 떨어지면은 좀 더 사고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KN은 누구 관련주죠? 정신 이름은 모르겠다. 그 무슨 까먹었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일신바이오도 전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랐을 때 팔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타로. 왜냐 바이오지만 계속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망하고. 근데 왜 오르는지 솔직히 종목 토론방도 가봤는데 없어요. 일신 뭐가 있나? 움직이나 막 이렇게 하대요. 큰 뉴스 없이 그냥 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 영업이익을 내니까 저는 무조건 거래량 터지면은 무조건 사고 있거든요. 샀다가 물려도 만약에 이때 사서 물려도 이때 추가 매수할 그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재무추이를 보면은 이득을 내고 있으니까. 대우건설, 그리고 대우건설도 지금 급등했잖아요. 건설 경기가 좋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3프로TV에서도. 그런 것 중에 보면은 퍼가 9.44잖아요. 바이오나 이런 거 뭐 시제는 막 몇백 대 1인데 몇백인데 퍼도 엄청 낮고 PBR 자기 뭐 주당 자기 자본 가치도 0.77이니까 낮아서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기도 좋고 장기 투자할 겸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때 기간이 엄청 매수했잖아요. 이 가격에 그냥 사도 무조건 저는 이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대우건설 건설사 좋은 것 같아요. 대우건설 서희건설이랑 대우건설 중에 골라도 될 것 같은데 롱투코리아 별로. 대한해운도 최근에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대한해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운사는 근데 저는 해운사 중에 그 뭐더라 페노션. 네, 페노션 아세요? 네, 페노션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개 중에 좀 페노션만 해운 시장 뜨면 같이 뜰 거니까 페노션 계속 떨어지면 좀 모을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어서 물리고 이제 이 라인 이게 물 타는 라인이거든요. 30일, 50일, 70인 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때 빌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코로나 때도 이때 쫙 가고 있다가 이 라인이 터치되잖아요. 그럼 1대 1차 매수로 물타기를 해요. 그리고 근데 더 떨어진다? 2차 때 이까지 온다? 2차 때 이 라인에 또 매수를 해요. 근데 더 떨어진다. 진짜 시장이 망할 것 같이. 근데 진짜 이 라인에 딱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짜 풀 매수.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타기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전부 다 그래요. 우리 기술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 종목도 여기서 풀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 올 거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도 1차, 2차, 3차 때 매수했으면 무조건 이득 나는 거고 최근에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 왔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물타기 매수해요. 올라갔죠. 또 이렇게 여기서 만약 고점에 물려요. 이제 이 라인에 터치했잖아요. 이 라인 때 또 사면 또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 라인은 MT 이게 모바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여기 집에 와서 체크하는 건데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조건 검색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만약에 이게 HTMS를 하게 되면. 그리고 초록펜. 그래서 이렇게 며칠 하게 되면은 좋은 기업들이 딱 다 보여요. 대한과학도 안 망한 회사니까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잖아요. 근데 얘가 안 망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급 몰리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진짜 풀매수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종목당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3-4개로 안 하고 한 최소한 20-30개는 가지려고 해요.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많은데 기관이나 다른 데서도 한 3-40개 종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훨씬 액수가 크겠죠. 그래서 분산한다 치지만 수익을 많이 내려면은 뭐 한두 종목을 몰아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나중에 이익을 보시면 저는 그냥 매일 한 4-5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얻는다 주의라 가지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관리만 되면은 음. 근데 스트레스 솔직히 받죠. 공부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냥 이런 거 사면은 그냥 한 최대한도 2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처음에 종목당 예, 그때 종목당 최대한 들어가는 200, 예, 돈이. 들어가는 돈이 그냥 딱 10% 자기 시드 머니의 10%.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지금 조금 처음 들어간 돈을 좀 늘릴까 생각 중인데 수익률이 거의 승률이 거의 한 7, 80% 돼서 그런데 처음에 20만 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물리면 50%까지 갔다 50만 원까지 갔다가 그 이제 한 달 기간 한 2주 3주 내에 그 뭐 본전 복구가 안 돼요. 그러면은 100만 원까지 키워요. 그렇게 하고 근데 솔직히 한 달 안에는 다 본전 오고 수익이 나대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까지 안 가봤는데 최대한 그렇게 이제 2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조금 장이 좋아서 네. 일주일 뭐 길면 한 달에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네. 장이 지금 좋지 않았을 때는 한 2년, 3년씩 물려야 될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20만 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만 사는 거예요. 20만 원 샀는데 이제 50만 이제 20%가 떨어졌다. 그럼 50만 원 이제 50만 원 투자하면 그게 10%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보면은 이 라인에 터치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 라인에 터치할 때 100만 원 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에 터치했을 때 그렇게 터치하고 나면은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30일. 본전은 와요. 진짜 본전은 와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럼 본전에서 이제 현금 확보하고 그리고 항상 저는 또 인버스도 지금 100만 원 갖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0%긴 한데 인버스도 10%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인버스가 뭐 수익이 안 나도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하락장에 시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심리 잘못 이게 내동매매 잘못하면 개인은 저도 이렇게 해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인버스를 사놓거나 원재재 사놓거나 뭐 국채 사놓거나 이렇게 분배해 놓은 거를 팔면은 그게 또 시드가 그 총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인버스로 수익 난다 이것보다도 하락장을 예측한다 이것보다도 나중에 하락장 대비해서 시드와 보험을 들어 놓는다. 시드 그냥 총알을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냥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없으시면 내일 인버스 사시면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LMS 제가 LMS 제가 그때는 이거를 얘는 이제 좀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매매 안 하는 종목인데 8월 달에 제가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갔거든요. 이때 거의 초고점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때 LMS 좋다고 저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회사인데 디스플레이가 비대면 되면은 방송에 초청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줌 같은 걸로 연결해서 디스플레이로 다 사람들을 연결할 거라 생각해서 전 디스플레이가 좋겠다 해서 LMS 골라서 이제 내 인사이트가 맞나 생각하고 이제 급등할 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뭐 역시나 적자를 봐서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안 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때 사서 쳐 물리니까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갔죠. 마이너스 30%까지 갔죠. 그래서 이때 샀어요. 30일 이평선을 닿은 건가 자기 그러면? 이건 60일 이제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죠. 내려온 거지. 예, 이제 이거 제가 다음이나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선에 닿았는데 이 선에 닿았으면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를 것 같아서 또 올랐을 때 한 7, 80만 원까지 또 샀거든요. 그런데 막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20%로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쳤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짜 상한가 치면 한 30%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뭔 사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5% 정도 먹고 그냥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CD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금이 한 200 정도 있는데 LMS가 없었으면 좀 CD가 한 120, 30 있었겠죠. 근데 LMS 때문에 이번에 뭐
한 이때 팔아야겠다 싶었는데 그때 못 팔았었거든요. 그 판단한 게 잘못해서 이만큼 버텨서 한 100만 원쯤을 활용 못 했었는데 하여튼 오늘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어떤 뉴스 때문인데 그거는 일단 저는 제 영역이 아니라 생각하고 일단 다 팔았거든요. 3개월을 일단 버텼네. 예, 버텼어요. 버틸 수 있어요. 일단 이 회사가 기업을 내고 이익을 내고 아니면 이 라인에 터치하면 더 사겠다,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어떤 종목이라도 전 수익 낼 수 있다 보거든요. 그게 좀 비트코인이랑 달리 주식시장이 좀 투자하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고 한세에스도 한세에스 그냥 예스 24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예스 24도 오늘 샀는데 조금 한세에스보다는 전 예스 24가 좋은 것 같고 그 예스 24가 카카오뱅크 지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되면은 또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예스 24도 좋은 것 같아요. 예스 24 근데 재무추이 볼까? 예스 24 근데 적자를 내고 있네. 근데 이건 카카오뱅크 이슈 때문에 그 카카오뱅크 믿고 그냥 또 이거 상승 추세라서 또 지금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이 최근에 샀고 기관도 산 거 많이 안 팔았고 해서 14,000원? 진짜 11,000원은 풀매수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 라인 맞고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때 샀어도 이 라인 올 때 그냥 물차게 놓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오르는 회사였어요. 카카오뱅크 이슈 때문에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저 노란색 선은 뭐예요? 노란색 선은 이 5일 이평선 있잖아요. 5일 이평선이 지금 이 분홍색이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5일 이평선이랑 15% 차이 나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했다는 거죠. 5일 그날. 그래서 그런 날을 이제 딱 보일 수 있게. 이게 또 제가 강의 들은 게 있는데 친구가 강의를 줘서 봤는데 이런 제가 표시해 놓은 표식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이 표시되는 이게 양이라고 봐요. 이런 건 양이 아니고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같이 있을 때 양이고 그 다음날 급등했다가 음이 나와요. 음이 나오면은 종가에 베팅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 15,000원에 사는 거겠죠. 15,000원에 사면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급등을 해요. 급등할 때 판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오르잖아요. 얘가 또 올라요. 그런데 한 번 더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2번 연속 말고 보통 한 개로 하거든요. 그렇죠. 자, 한 개로 보면은 이때 얘가 급등을 했잖아요. 얘가 또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환기 종목이 되거나 투기과열 종목이 돼서 며칠 동안 아무도 안 좋아요. 그 세력도 안 좋고 기관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얘가 아마 이슈가 있고 뭐 때문에 올랐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거래량이 몰릴 수도 있다. 좋은 종목이 뉴스가 또 터져서 좋은 종목 호재나 나와서 거래량이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무조건 종가에만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한 1, 2% 먹고만 나오겠다. 이럴 때 보는 조건식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근데 지금 요즘엔 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양이고 음일 때 종가에 들어가서 한 2%만 먹고 나오겠다. 그런 거를 이제 해 놓은 건데 여기도 아마 보면은 이걸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때 양이잖아요. 양이고 이제 다음 날 음이잖아요. 이제 종가에 들어가요. 그럼 이때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럼 이때 이만큼 파는 거고. 근데 지금 또 이런 거 양이고 음이잖아요. 그런데 음인데 얘가 종가보다 가격이 높아요. 그럴 때는 안 사요. 종가 베팅을 안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센트럴 바이오인가? 이어플로우는 최근에 상장했나 보네요. 센트럴 바이오. 포인트 모바일. 저는 이거 공모주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공모주도 해가지고 공모주 하는데 공모주에서 팔았죠.
흥국 FMB도 좋네요. 흥국 FMB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안 망하는 회사니까 일단 추가해 놓을게요. 대한그린파워 이런 거는 절대 저는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흥국 FMB 대한그린파워 이거 상장 폐지될 것 같아. 이거 투자하실 수 있겠어요? 투자 못하지. 못하겠죠. SBI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연간으로 보면 최근에 계속 수익을 나는 기업이라서 얘도 지금 이 가격이 아마 올 거예요. 한번 950원 오면은 그냥 조금 사놔서 이제 급등해서 먹어도 되는데 일단 1차 자본 투입해 놓고 이때 950원 오면 더 사서 더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냥 급등하면은 조금 먹어서 기분 좋네. 그냥 그렇게 대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SBI 950 2차 가격은 안 오겠죠. 820원 반복으로 가니까 좀 빨리 할까요? 괜찮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옮길 수는 없나 보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덱스 200부터 러셀까지 찍어가지고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는데 지금 한 개씩 봐야 되잖아요. 재무 추이를. 전체 다 재무 추이를 못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엑셀로 보내기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엑셀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쫙 나와요. 이것도 엄청 파워풀하죠. 잘 돼 있어요. 현대차 오늘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때 가지고 있다가 재미없어서 팔았는데 이런 거 전 시드가 적어서 이런 걸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형주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진짜 이런 거는 그냥 제 종목 아니라 생각하고 딴 거에서 지금 그냥 수익 내는 거죠. 러셀도 좋아요. 러셀도 봤어. 러셀 근데 지금 우리에는 러셀 저 파미셀도 지금 들고 있는데 파미셀도 최근에 이제 계속 적자다가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절대 망하진 않고 이 적자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단계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 이런 거는 저는 많이 한 4, 5만 원까지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파미셀은 그까지 버틸 수는 모르겠지만 버티기 진짜 힘든 차트인데 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도 지금 안 팔았잖아요. 이때 사서 기관도 뭐 팔고 막 했지만 기관도 지금 꾸준히 매집하는 추세고 그래서 파미셀은 전 좋게 보는데 장투 좀 버티기는 힘들긴 힘들어요. 저 밑에 있는 차트가 현재 외국인 보유 수량인가요? 이거는 외국인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누적으로. 예, 누적으로. 한국전력도 좋죠. 올해 9월 달에 엄청 영업이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한국전력은 안전주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뭐 깎아라 하면 깎아, 전기세 깎아야 되고. 그래서 투자 가치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안정적인 게 많거든요. 포스코 ICT도 좋아요. 지금 다 영업이익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 경기도 좋아지니까 포스코 ICT도 지금 왠지 한번 터질 때가 올 것 같아요. 포스코 ICT 좋고 아스트는 안 되죠. 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지금. 그 아스트는 YG 플러스 넥슨 GT도 오늘 게임주가 완전 급등했잖아요. 근데 급등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에이 속아보자 하면서 N게임 들어갔거든요. M게임? 네, 초가에 물렸어요. 한
추가매 한 3, 4% 몰린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서. 지능기업도 애매한데 저는 진짜 이 다 빨간색만 계속 추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 발견했고 이런 것도 안 망하는 회사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영업이익과 단기 수익이 지난 5, 6년 동안 쭉 성장하는 기업을 위주로 네, 등록을 만들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애매하다 표시해놓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공부도 되니까 일단. 지는 기업이네. JYP 엔터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 JYP 엔터도 좀 좋은 회사예요 진짜. 계속 영업을 내고 있잖아요. 대우PC, 덕양산업. 얘들은 왜 올랐지? 엔게임 엔게임 제가 이 영업일 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바로 샀는데 저는 계속 이때도 사고 팔고 이때도 사고 팔고 했거든요. 좀 어제 딱 팔았는데 어제 이제 종가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올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팔았는데 이만큼 올라서 아쉬워서 샀는데 엔게임도 뭐 대응하면 무조건 수익을 난다고 저는 생각해서. 시세 몰리는 거 체크해놓고. 대웅제약. 대웅도 좋은 회사인데 전 신일제약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않았는데 대웅도 좋은 회사입니다. 난 좋아요. 삼부토건 좋은 정보도. 두산 인프라코도 좋아요. 절대 두산이 안 좋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냥 일단 재무제표만 보면은 딱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니퍼가 좋습니다. 코렌? 와 진짜 사고 싶은데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이죠 이런 거. 삼신브레이크. 이거 처음 봤는데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무슨 회사지? 자동차 부품 회사구나.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는 만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감. 만도가 친환경 자동차 살면서 상품. 이런 건 수급 몰릴 때 진짜 단타치기 엄청 좋죠. 오늘 분봉 보면은 이거는 뭐 먹는 거네요. 근데 이만큼 올랐을 이때 사놨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이때 사서 바로 팔고 진짜 욕심 안 부리고 팔고 이때 사서 조금 먹고 나오는 걸로 했어야 되네. 이건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개미들을 다 물리게 하려고. 그렇지.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진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거랑 좀 단타도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거는 여기 물린 사람들 복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외국인 이거는 진짜 안전한 2,600원 와야지 살 수 있는 종목이다. 2,600원 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종목. 형제 엘리트 예전에 샀는데 사면 안 되는 종목. GV도 아시아 종목. HDS 엔진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이 많은데 개인이 솔직히 저는 이걸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봤지만 이런 걸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오르면 안 되는 종목이라 생각되는데 PBR이 낮나? PBR이 낮네. 자본이 많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도 되는 종목 같네요. 저평가 종목. 그렇지만 저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KBI 메탈 진짜 이때
2015년 18년부터 18년 가격이니까, 근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18년 가격이면은 저는 이거는 이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2013년 2015년대 완전 적자였을 때 보면은 엄청, 2015년 적자였을 때 가격인데 16년에 영업이익을 좀 내면서 또 떨어졌네. 근데 더 올랐죠. 이렇게 2016년 17년에 영업이익 계속 2016년 영업이익 내면서. 근데 이것도 저평, 이거 좋은 PBR도 엄청 낮고 퍼도 낮고 지금 2,100원에 배당은 이제 영업이익 내면 주겠죠. 이 좋은 것 같아. KBI 종목, KBI 메탈. 한국 패키지도 좋아요. 저는 한국 패키지도 추가해놨거든요. 한국 패키지가 저번에 급등했어요. 이때 엄청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종합 단계 더 열어볼까. 그때 같이 본 게 제가 하닉스프레스거든요. 이때 급등했을 때가 16일이었어요. 얘가 16일. 그래서 얘가 급등했을 때 제가 얘를 샀거든요. 얘를 사니까 이때 급등했나? KG 모빌리어스인데, 이런 건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이게 올라가도 사겠다, 사도 된다, 이런 신호라고 보는데, 아까 그거는 기관 수급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 사는 거고. 이것도 보면은, 이거 왜 산지 알아요? 왜 산지 아세요? 어떻게 썼냐면은 조건 검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검색해서 좋은 종목들이 나와요. 배당률 얼마 주든지 5.6% 준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이것도 이 모바일로 봐야 되는데, 모바일로 보면은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배당률 한 5%, 6% 줘요. 그래가지고 배당주로 샀는데 이 기간 수급까지 있으니까 얘는 읽진 않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아까 예전에,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이게 조건 검색으로, 아까 조건 검색을 보면은 여기 영업이익률 12% 이상, 배당률 변경, 지금 안 나오네. 6% 이상해서 그런가? 가격이 올라서 배당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보다. 이런 거 보면 다 좋은 건데 지금 안 나오네요. 하여튼 이거는 기업 수급이 있고 일단 3-4% 배당 무조건 주기 때문에 지금 해도 절대 잃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산 건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으는 게 DRT 오토모티브 이거거든요. 이거는 배당률이 거의 한 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격도 많이 안 올랐어요. 계속 기고 있고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동안 제가 본 것 중에 한국 기업 평가 있거든요. 한국 기업 평가도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아시네요. 그래가지고 전 이때부터 계속 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세 결국 주잖아요. 배당률이 근데 거의 8%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으면 수익 나는 거라서, 이제 배당 투자도 같이 관심 가지면은
좋아요. 이거 하면서 배당 투자 지금 이 겨울에는 배당 투자로 장기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봄쯤에는 조정 나올 때 성장주 투자 좀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공부 그렇게 하면 솔직히 소소한 이득은 이렇게 매년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항상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은 욕심을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할 때. 오늘 또 제 아는 형이 비트코인 1,000만 원 넣었는데 2,500만 원 벌었대요. 250% 벌었대요. 2,500만 원 막 벌었다는데 계속 그 캡처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다 시세. 계속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막 이랬는데 일단 안 흔들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수익을 나면은 언젠가 망한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비트코인이 2,100까지 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그 형은 어떻게 했냐면 비트코인 오르는 거 보고 비트코인 오르면 다른 잡코인들도 오른다. 그래서 잡코인 넣어가지고 250 막 100% 300% 급등할 때 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인사이트긴 한데 알트코인들이 올랐으면 좋겠다. 알트코인 사놨어요? 저 코인 뭔지 몰라. 저 코인은 진짜 하나도 몰라가지고 지금 공부해볼까 생각 중인데 코인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저도 예전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식이랑 부동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삼강 MT도 걔도 괜찮아요. 최근에 풍력 고성에 있는 풍력 관련주잖아요. 최근에 이제 영업을 많이 냈네. 얘도 장기 투자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삼강 MT랑 CS 윈드 키네마스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들은 추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9월, 12월 내년 되면은 계속 빨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추가해서 투자하는 거죠. 지금은 돈이 풀려서 돈을 버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이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한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추천해드리는 게 지금 한 마이너스 6%거든요. 근데 어딨니? 크리스탈 신소재 뭔지 알아요. 알아요?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인지 잘 모르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죠. 저도 무슨 회사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내고. 그래서 좋다 했는데 얘가 그래핀을 만드는 회사래요. 맞다, 그래핀이 엄청 그래핀 관련 종목주가 한 5개, 6개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크리스탈 신소재를 계속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뭐 나노 신소재인가? 나노 신소재도 이제 이익을 내고 있지만 더 크리스탈 신소재가 크리스탈 신소재, 국일재지, 엑사이엔스, EM 플러스 거기에 한두 개가 더 있는데 기억이 근데 국일재지는 뭐 단기 수익이 안 좋잖아요. 그 중에 저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제일 안전하고 PBR도 0.45예요. 엄청 낮아요. PBR도 5예요. 이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나는 기업이거든요. 무조건 진짜 이건 한 300%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건데 아직 저도 많이 못 샀어요. 저는 진짜 이거 솔직히 몰빵하고 싶은데 몰빵은 아니고 진짜 한 4, 500 진짜 한 50% 정도 투자해야겠다 지금 말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근데 리스크는 분배해야죠. 그래서 최대한 200만 원만 일단 200만 원까지는 매수해볼까 생각 중인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제가 너무 강하고 지수도 많이 높아서 시장이 흔들리면은 그냥 빠질 수 있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건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고 싶은 게 K메탈이랑 대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일제약 익절하면 대웅으로 좀 갈아타고 싶은데 한 이 정도 하고 호가 전략 몇 개만 볼까요? 대한전선, 신성ENG
한소름됐고 신일전조 좋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서 매일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